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용으로 10월 12일 토요일 날 국가직 7급 공무원 중에 세무직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세법이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된 문제가 총 7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7문제가 있는데 다른 타 자격 시험에서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하고 가장 임박했을 때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를 잘했는지, 또 이 기출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지만 우리 중개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세법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며 문제를 풀 수 있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중개사 시험으로 가서 세법 시험도 충분히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7급 국가직 세무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7문제를 해서 드릴 건데 미리서 먼저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영상 이거 듣는다고 해서 영상만 들으시면 안 돼요. 문제부터 풀고 나서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영상을 들으려고 지금 했던 분 잠시 정지하세요. 잠시. 자, 정지하시고 문제부터 푸세요. 자, 문제는 밴드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밴드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7문제니까 시간을 10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10분 풀어요. 10분 풀고 난 이후에 바로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혹시 틀린 지문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들, 요약서라든지 여러분 이제 마무리로 하고 있는 그 마무리 단권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다. 그럼 그 마무리 교재를 가서 찾아가지고 이런 것 여기 있었네. 내가 지금 아직 이거 확인 못했네 하고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설 바로 들어가네요. 자, 1번 문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한다는 거. 그럼 정지 사유를 찾아라 이거예요. 자, 정지하고 중단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정지는 뒤에가 주로 기간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지예요. 그런데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요. 그 다음에 독촉이나 또는 채고나 또는 압류나 또 교부청구나 이런 게 중단 사유였어요. 자, 그럼 이제 납세고지, 독촉, 채고, 압류, 교부청구라는 요 말이 있으면 요건 중단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정지가 돼요. 그죠? 징수 유예 기간, 그다음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기간, 압류 해제까지 기간. 여기서 기간이라고 썼지만 앞에 압류가 나왔잖아요. 압류라는 것은 중단 사유예요. 압류는 중단 사유. 압류를 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멈췄다 가는 게 아니라 압류를 해버리면 그 전에 있었던 거 무효가 되고 압류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하는 중단 사유가 돼요. 자, 여기는 중단의 사유가 돼요. 그다음에 세법에 따른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려다가 잠시 멈춰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매각 유예기간은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정지하고 중단에 대해서 약간의 내가 해석을 잘 못했다. 그러면 중단은 새로 시작한다. 옛날 건 무효가 되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고지서를 새로 받든지 독촉장을 새로 받든지 채고장을 새로 받든지 압류를 당하든지 교부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요 네 가지요. 여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납세고지, 독촉, 채고, 압류, 교부 청구는 요거는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돼요. 자, 문제 2번. 올해 수정신고 계속 나오죠. 이것도 경정도 수정신고잖아요. 그래서 수정신고하고 관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우리 연습 엄청 했잖아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럼 수정신고를 했을 때 미리서 앞에서 당초에 신고한 세금이 있으면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이 있으면 그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수정 신고를 해도 이미 당초에 신고해서 이미 확정된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네.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1번이 답이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 시험에 내면 안 낼 줄 아는데 1년 내내 나오네요. 1년. 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시험 볼 때까지 국가고시 시험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출제위원들이 그 전에 올해 다른 타 자격 시험에서 출제했던 기출 문제들을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 보고 또 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러면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의 기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을.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변경시킬 때 그러면 이건 수정이 아니라 일단 바꾼다는 거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 과세표니까 이제 바꾼데 기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한 후 신고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자,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정부는 다시 3개월 안에 결정 통지를 해주니까 기한 후 신고하고 똑같이 생각. 이거 우리 시험용이 아니니까 크게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여기는. 자, 3번은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 안 한 사람이며 기한 후 신고해야죠.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고 그러면 이거 기한 후 신고는 정부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요. 됐죠?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하시면 돼요. 맞아. 이거 시험에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확정의 효력이 없으니까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그 세무관서, 세무공무원들은 다시 3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계속 연습했던 지문이네요. 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시험용이 아니에요. 시험용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도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어.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나한테 너 세금 이만큼 내 하기 전에 내가 사전에 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자진 신고했으면 오늘까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고지 내가 세금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액 가산세 차액만큼은 추가로 납부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기는 1번하고 3번 지문이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1번, 3번 요 두 개의 지문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3번. 가산세? 계속 나오죠. 가산세 나오면 반드시 1번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가산세는 의무라는 걸 먼저 찾으시고 가산세라는 것은 세목으로 가고 됐죠? 여기까지 됐죠? 또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을 감면하며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봤던 지문이잖아요. 이것도요. 다 알겠죠? 이 틈에 중개사 합격하고 7급 공무원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25개 중에서 7문제만 연결되는 거고 나머지 18문제는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범위가 엄청 넓으니까 지금 요거 풀 수 있다고 해서 7급 공무원 도전해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과목이 우리 중개사 간부과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는데 5, 6년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 달라들락 하지 마시고 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사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2번. 자, 소송 나왔네요. 가산세나 맨날 소송세 딱 나오잖아요. 소송이 나오면 과소신고로 연결되죠.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과소신고했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았네. 봐요. 계속 연습했던 거잖아요. 소송 나오고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 그럼 2번 맞았네. 그럼 2번이 답이에요. 자,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요거는 우리 시험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요. 크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자, 이 말은 뭐냐면 2023년치를 2024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2023년치를 2025년에 신고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봐요. 과세 기간을 잘못했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될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며, 그러면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단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요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잘못해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제대로 신고한 걸로 봐주겠다. 단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기간을 바꿔버렸으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매년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매년 세법이 개정이 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에 세율은 10%인데 올해 세율은 7%다. 그러면 작년치를 나 작년에 신고 안 하고 그 연도를 넘어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과세 기간은 그 과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그 과세 기간이 넘어서 다를 때 신고하더라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반은 줘요. 반은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이건 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정하게 세금을 줄여보려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을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했을 때는 요거는 봐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4번은 세무관세 과세 해명 통지를 받고, 이것도 연습했잖아요.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명 통지를 받았네. 그러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로 해명 통지를 받고,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이렇게 경비 처리했는데 이 경비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입증 좀 해주세요. 세무서에서 요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 그럼 연락이 왔는데 내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세무서로 놀러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집 경비가 아니네. 다른 집 경비를 갖다가 넣어버렸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경비네요. 자,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 신고했어. 그러면 내가 자진해서 수정 신고했을 때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해명 통지를 받고 정부가 너 해명해라 하고 통지를 받고 나서 수정 신고했을 때는 감면 혜택이 없어요. 이미 정부가 알아버렸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기한 후 신고할 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있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감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정부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과세 자료 해명 통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거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내가 수정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자, 4번. 법정길이네. 법정길. 우선순위 문제죠. 근데 법정길은 우리가 배우는 건 2개 배웠잖아요.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일, 무신고했을 때는 보통징수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 그런데 그거 빼고 문제를 내버렸네. 우리 중개사 시험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네요. 자, 그럼 2차 납세 의무자에게 야, 너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 안 냈으니까 네가 세금 내? 그럼 고지서 보냈네?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2차 납세 의무자에게 야, 너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네가 세금 내. 너 내라고. 그럼 고지서 보냈잖아요.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발송일이 되는 거죠. 고지서 발송일. 그럼 기억은 맞았네. 자, 그럼 3번 탈락. 2번째, 인지세나 원천징수 문제. 인지는 수입인지 사가지고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돈을 지급할 때 바로 거기서 세금 떼버리잖아요. 그럼 세금을 바로 떼니까 납세의무 바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인지세나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이 바로 그 법정기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압류를 했을 때는 압류에 관계되는 압류에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압류 그러면 반드시 압류 등기일 그러면 돼요. 압류 등기일. 이것도 맞았네.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이거는 이 4번 법정기일은 여러분들 그 요약서 교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신고한 날, 보통징수는 발송한 날, 이거 2개만 계속 우리가 익혔는데 그 밑에 보면 원천징수, 또 인지세, 그 다음에
압류에 관계되어 확정되는 국세,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막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가볍게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요약집을 한 번 정도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네요. 자, 문제 5번은 이제 거주자의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수 계산이나 주택 임대소득의 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이거 임대소득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 임대소득에서 다가구 주택은 원칙은 1개의 주택이죠. 자, 다가구 주택은 원칙은 1개의 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자, 임대주택 임대소득에서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단 구분 등기가 됐네. 자, 구분 등기가 됐으면 그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을 주택으로 봐요. 각각을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너는 틀렸네. 자, 다시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임대소득 있죠. 임대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됐을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연습됐잖아요. 자, 두 번째 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원칙은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데 단 예외 규정들이 있었어요. 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 잠깐 보류. 자, 3번.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는데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은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었죠.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였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 탈락. 자, 4번.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임차해가지고 그 빌린 집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줬어. 누구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 다시 또 누군가에 빌려 전전세를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다 틀렸죠? 그럼 답은 2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외 규정이죠. 공동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2억이 넘고 고가주택이고 그 지분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지분 비율이 30%가 넘으면 이 경우는 그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12억이 초과되고 30%를 초과하는 사람은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말은 뭐냐면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예외적으로 12억이 초과되고 지분이 30%가 넘었을 때는 그때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은 각각이 아니라 그때는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단서조항이 뭐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걸 일단 보세요. 그리고 단 공동소유가 아니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문제가 푼다고 가로에 공동소유는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기준시가 12억이 넘고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그때는 내가 지분이 제일 높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니까 예외 단서조항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1번과 3번과 4번을 정확히 해석하시면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 6번. 이제 납세 의무.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 계속 나오는데 자, 1번은 공유물, 공동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에서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예외적으로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각자 납세의무를 지고 반드시 연대 책임은 없어요. 자, 옳지 않는 거 틀려라.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 2번이네. 봐요. 충분히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면 풀 수 있겠잖아요. 우리는 양도소득세 위주로 나오니까 양도소득세 위주로 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양도했을 때, 그럼 공유물을 양도했을 때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우리는 연대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 이제 3번과 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번과 4번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안 돼요. 읽어보시면 안 돼요. 놔두세요 이런 건.
자, 문제 7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양도란 그러면 딱 두 가지 생각을 했죠. 양도란 넘겨주고 대가받고 이전하고. 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1번 맞았네요. 자, 두 번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파산 선고 처분은 이 처분 자체는 양도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양도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은 비과세.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 이거 무지 쉽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잖아요. 또 4번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원칙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 비과세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럼 미등기 상태로 팔아버리면 비과세 안 돼요, 감면도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세율은 70%예요. 다 암기돼 있잖아요. 봐요.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분명히 제가 이번에는 우리도 양도하고 관련된 거 요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중에서 파산 선고 요게 답으로 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동영에서까지 문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습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셨으니까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끝났어요. 자, 10월 12일 토요일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험 보기 2주 전에 시험을 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접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급하게 해설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배웠던 그 지문들, 기출 지문들 있잖아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문들을 했던 거, 그 전부 다 들어있네. 그러니까 모든 세법 시험은 중개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공인행사 시험이든 그 범위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우리는 오로지 부동산 관련 세법만 내는 거니까 그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우리는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자격 시험의 기출 지문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7문제 중에서 아마 한 5, 6개는 다 맞춰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우리 시험도 16개 중에서 12개에서 14개는 충분히 여러분 실력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 마지막까지 세율 암기는 반드시 하고 가시라는 거. 세율 암기, 그 다음에 납세 절차에서 날짜 같은 거. 날짜 일수 있잖아요. 일수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세율은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꼭 점검해가지고 마무리해놓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메가랜드에서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했다. 그래서 세법은 메가랜드다. 그래서 메가랜드에서 세법은 여러분들이 세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메가랜드 오시면 송원세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법을 들으시면 1년 안에 분명히 세법은 고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라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타자격 시험 모든 시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을 믿겠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네요. 여러분들 화이팅!